자, 고등 시작 전에 많이 하는 질문.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도 지금 제가 다시 중간에 또 얘기하자면, 아, 이런 거 한번 좀 궁금한데? 뭐 이런 거 있으면 채팅에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이름 얘기하지 않고 익명으로 제가 이렇게 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DM 형태로만 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편하게 아무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골라서 잘 들을게요. 자, 그러면 고등 시작 전이 많이 하는 질문. 요걸 먼저 소개하기도 하고, 혹시 여기 없는 거 있으면 또 준비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제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아, 기하 없이 우리 아이는 1-1, 2-1, 3-1만 대수만 쭉 진행했는데 기하는 안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고등을 가도 되나요? 되나요? 어때요? 뭐, 뭐, 그냥 한쪽 길로만 갈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바로 나타나죠, 한계가. 그러니까 실제 고등 기준으로는 고등은 기하냐 대수냐라고 했을 때는 대수인 거잖아요. 대수와 그렇죠? 함수 뭐 그쪽 영역인 것인데 음, 기하에 대한 성질을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되고 음, 중등 과정이 없지만 고등 과정에 이제 도형 예방정식 중에서는 이제 그 파푸스 중선 정리 정도가 거기서 소개되긴 하지만 그것도 대수적으로 좀 소개를 하기도 하죠.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기하를 배우는 건 없지만 기하적인 성질을 또 막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음. 그럼 이제 대수 기하를 안 했을 때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문제 일부분을 계속 못 푸는 형태로 과정을 지나쳐야 돼요. 저 피타고라스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아, 근데 따지고 보면 피타고라스를 모르면 원의 방정식이든 뭐든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하 없이 대수만 가면요. 공통수학일, 그러니까 지금 기존 걸로는 수학상 개념까지는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하와 관련된 응용 문제 안 풀고. 근데 수학 하에 들어가면서 도형의 방정식에선 일단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특히 원의 방정식은 뭐 거의 진행이 안 된다고 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이후 것도 기하가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수하에서 산술기하 평균이나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기하하고 접목시켜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제 버리고 가면 되는데 버리기 싫으시잖아요. 네, 이것저것 다 떼고 배우면 고등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나 A급 수학했어. A급 빼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고등 수학했어. 어려운 응용 문제들 빼고. 연수 문제 빼고. 그러니까 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기하 없이 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음. 기하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뒷페이지에서 제 단계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할 거거든요. 쭉 그 흐름 속에서 그게 고등 과정 기준으로는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그런 걸 조금 이따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있어서. 그 다음 거. 고등 과정을 하면 3-1은 자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도 예전에 실제 이제 상담실에서 이제 전화 받은 거랑 해가지고 제가 파악했던 것 중에서는 어떤 학생이 수학화 수업을 우리 아이 친구 엄마가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으로 같이 듣자고 해서요. 뭐 팀 수업인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문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한번 테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럼 선행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2-2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면 어머니 아무래도 그냥 그 어머님이 인원 모으실 때 인원이 부족해서 그냥 한번 들으면 도움돼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뭐 이용당했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머님이 고등 과정이라는 걸 하려면 수학하는 더욱이 수학상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기하든 뭐든 중등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진짜 고등 전체 중에서 도형의 방정식 수학하가 제일 뭐 내용이 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중3의 내용이 없이 시작하는 과정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냥 한번 들어보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냥 한번 들어보면 이게 내용이 짧아야 저런 게 있구나. 마치 무슨 체험학습 가듯이 저런 박물관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내가 이런 걸 배우겠구나 정도지. 저런 게 우와 하고 막 이만한 거 막 사전처럼 이만한 두꺼운 거 주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엔 너무 압도적으로 내용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보면 고등 과정은 3-1을 포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등 과정 하면 3-1이 된 거긴 한데 고등 과정 하려면 3-1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3-1을 무조건 하고 고등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해도 어렵습니다. 네. 그것도 심화까지 꽤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실력 정석부터 시작하는 경우. 이것도 뭐 얘기 드리기가 뭐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실력 정석하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력 정석에 대한 에피소드가 고등 가보면 혜란쌤도 그런 시대인가요? 정석이나 약간 아니요. 그 다른 책 뭐죠? 그 다른 책 개념 원리 아니면 개념 원리. 그 당시 이제 큰 교과서의 큰 흐름은 정석이냐 새로 나온 개념 원리를 수학의 바이블이 선택하느냐. 안 나오는 거에서 이미 네. 세대가 이렇게 이제 큰 뭔가 이제 자신의 마치 영화 아바타에서 자신의 동물을 하나 선택하듯이 나는 개념 원리로 할래. 이게 좋아 보여. 난 정석을 할래. 그래서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가끔 애들이 서점 가서 정석을 고르는 아이들 중에서 나는 이쁘다고 초록색을 골라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서 이게 좀 더 이쁜 것 같아. 한자나 그런 거 읽지 않고 그냥 골라오는 거죠. 골라와서 왜 이렇게 어려워해서 보면 이제 실력 정석을 고른 거. 그러니까 색깔의 초이스인 줄 알았는데 사실 노란색과 이제 초록색이 달랐던 건 거죠. 지금은 좀 빨간색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지금은 약간 붉은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좀 기억이 나고 실력 정석부터 시작하는 경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냥 생판 처음이라 하면 실력 정석부터 시작했을 때 그게 잘 소화가 되는 아이들은 저는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등과 고등의 이제 그 넘어오는 차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실력 정석부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이제 꽤 똘똘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쭉 뭔가 본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비슷하게 해서 답을 구했어요. 이건 절대, 그러니까 본인의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런 숫자는 절대 답에 쓰이면 안 되는, 혹은 이런 식 같은 건 절대 답에 쓰이면 안 되는 게 나오니까 아이가 검사도 못 받고 자기 과정을 다시 이제 빡빡 지우면서 거기서 막 혼란을 느껴요.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력 정석부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다리를 쩍쩍 벌려가면서 힘들게 몇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냐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기도 해요. 실력 정석은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실력 정석부터 시작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성취도가 나쁘지 않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있어요. 어떤 있어요. 학원들의 경우에서는 애들이 시험 봐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실력 정석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모집하기도 하고 그 다음 레벨이 기본 정석부터 시작하는 반, 그 다음 레벨이 더 쉬운 책으로 시작하는 반 이런 식으로 레벨링 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력 정석부터 시작하는 반 같은 경우들 또 이제 그런 거 시작할 수 있는 아이들 보면 다른 곳에서 선선행으로 기본 정석에 준하는 내용이나 기본 정석 정도를 쭉 다 본 친구들의 가능성이 꽤 높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약간 중등 자체를 볼 때, 그러니까 초등 볼 때 중등에 있는 심화적인 걸 다 끄집어 내려갖고 와서 초등을 하고, 중등 볼 때 고등에 있는 걸 다 끄집어 갖고 내려와서 사실상 이건 고등 수학을 배운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까지 한 친구들은 실력 정석도 하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 위에 있는 걸 끄집어 갖고 내려와서 본 거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걸 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실력 정석, 그러니까 즉 기본 정석 정도 있죠. 기본을 보고 그 다음에 실력을 보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 그거에 준하게끔 다른 곳은 이미 그 경험치가 사실상 있느냐 그런 경우에나 실력 정석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또 실력 정석에서 그래서 뭘 보고 싶은지도 판단을 해야 돼요. 실력 정석에 있는 필수예제나 유제 같은 것만 보고서 봤다라고 할 거면 볼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실력 정석을 보는 정말 진정한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 정답. 결국은 뭐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정도까지를 애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네. 이제 결국은 되게 상위권이랑 나누는 맞아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일단 지금부터 계속 그걸 반복해서 돌리자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걸 똑같이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그 계단식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거 말고 뭐 또 있을까요? 고등과정 시작 전에 많이 하는 질문 혹시 중학교 뭐 내신이 잘 안 나오는데 일단 급하니까 고등과정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장 내신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뭐 만약에 3학년이라면 중3이라면 그럼 고등이 급하긴 하니까 일단 첫 발을 뛰긴 뛰어야 될 텐데 내신이 안 나오는 마당에 고등과정에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고고싱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이 천천히 기정, 실정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학년 시간이 좀 넉넉하면 상관없는데 3학년이면 급하잖아요. 중3이면.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챕터별로 발췌해서 심화로 좀 커버하고 그리고 고등과정은 일단은 나가자. 저는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편인데 저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답변이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어쨌든 잠깐만요. 뭐가 튕겼으니까 잘 보이시죠? 갑자기 뭐 오류가 하나 났어요. 시간이 괜찮다면 제일 중요한 건 차근차근. 그쵸, 제일 중요하죠. 차근차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실력. 그리고 중요한 건 실력의 연습 문제. 저 어머니 질문 하나 또 주신 분이 있어요. 학원에서 뭐 수학의 셈이나 기본 정석으로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제 내용을 보는데 고등 수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내용이 실력 정석 보기에 전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 되죠. 말 그대로 계단식으로 아이가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도 중요한 건 그냥 자기가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그냥 과제를 한번 설명 듣고 넘어가는 형태는 안 됩니다. 이 계단식의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물론 어떤 킬러 문제들의 약간의 모음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돼 있을 때는 그걸 누군가 끌어주고 그걸 다시 한번 같은 문제를 자기가 그냥 자기 걸 만들어보는 과정의 학습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력이 느는 필요한 과정 속에서는 설명을 듣고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양이 얼마만큼 돼서 트레이닝 돼서 그걸 자기가 해결했느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아이가 수학의 셈이나 뭐 기본 정석 형태로 보는 그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자기 손으로 그런 연습 문제나 자기 손으로 푼 내용이 확실히 많아야 실력 정석 넘어가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손으로 풀어보는 내용이 많아야.